자, 이번 시간에는 그 신재생 에너지 한번 볼 텐데,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에너지,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것, 그리고 재생 에너지는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것. 그러니까 고갈 염려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가 왜 필요하냐면, 사실 지금까지는 어디에 의존했었냐면 앞에서 배웠지만 화력 발전하고 아니면 원자력 발전, 이런 거, 핵 발전, 이런 데 우리가 사실상 이제 많이 기여를 했죠. 의존을 했죠. 그런데 이제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핵 발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고갈 염려가 있죠. 고갈되죠. 그러니까 무한정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생 에너지가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 CO2가 문제가 되고, 핵 발전은 폐기물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요. 그러면은 장점이라고 하면 이 신재생 에너지가 뭐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지속 가능하고 온실기체 배출을 뭐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죠. 근데 단점은 생각보다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발전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풍력, 뭐 여러 가지 뭐 지열 발전 등등 배울 텐데 효율이 매우 낮다. 매우 낮다는 아니지만 화력이나 원자력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다 보니까 설치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조력 발전, 그러면 뭐 방파제, 뭐 파력 발전, 이런 거 하려면 방파제 같은 걸 지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에너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수소 에너지, 생각보다 꽤 요새 많이 쓰고 있죠. 생각보다는 연료전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것과 새로운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석탄 같은 경우에 고체 연료죠. 이 고체 연료는 사실상 연소가 잘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걸 액화시키거나 아니면 가스화시켜서 어떻게 좀 보완해보자 하는 것이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가 되는 겁니다. 자, 재생에너지는 어떤 게 있고 또 그런 재생에너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볼 텐데, 우리가 사실 뭐 지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하고 태양열 발전이 나오는데 구분을 좀 합시다. 태양광은요, 빛을 이용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태양열은 빛에 의한, 태양에 의한 열 에너지, 뜨거움을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광전 효과.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빛을 받았을 때 뭐 금속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반도체가 될 수도 있는데 빛을 받았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전자는 뭐 할 수 있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 원리가 태양광 발전입니다. 보통은 물을 끓이거나 해서 발전기를 돌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꼭 별표 하나 칩시다. 태양광 발전은 이 튀어나온 전자, 뭐 자유전자라고 하는데 전자의 이동에 의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줄 거 줍니다. 발전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은 관계없이 태양광 발전은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태양열 발전은 반사판에서 빛을 열을 모아가지고요, 열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이거나 뭐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태양열 발전은 뭐가 필요합니까? 발전기가 필요합니다. 좀 구분을 해주시고요. 풍력 발전은 간단하죠. 바람개비 설치해가지고 저속으로 돌아가면 그거를 기어를 이용해서 고속으로 바꿔주고 그걸로 발전기 돌리는 게 풍력 발전입니다. 간단한 얘기고요. 수력 발전은 댐에 물을 모읍니다. 물을 모으면 뭘 가지게 됩니까?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죠. 그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서 터빈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 터빈이 뭘 돌리는 겁니까? 앞에서 배웠죠. 발전기를 돌려서 역시나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조력 발전은요,
밀물과 썰물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밀물 때 바닷물이 들어오고 썰물 때 바닷물이 나가죠. 뭐 물론 들어올 때만 발전하는 것도 있고 양방향이라고 해가지고 들어올 때 나갈 때 다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건 뭐 스타일 차이인 거고요. 어쨌든 밀물 때 바닷물이 들어올 때 뭐가 있습니까? 물의 흐름, 운동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걸로 터빈 돌리고 터빈이 발전기 돌리면 전기 에너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상 조력 발전은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 조력 발전은 뭡니까? 태양과 달의 인력과 관계 있는 거죠. 태양 에너지가 아니고 태양하고 이 달의 인력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생기니까 조력 발전은 태양에서 오는 빛이나 열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파력 발전은 잘 알고 있겠지만 파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거고요. 이 파력 발전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이제 파력 발전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뭘 만들어 놓는 걸 쉽게 생각하면 발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파도가 치면은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공기가 압축되겠죠. 그리고 파도가 밖으로 나가면은 다시 팽창하겠죠. 이 공기의 압축과 팽창이 뭘 돌려준다? 발전기를 돌려주기 때문에 이게 바로 파력 발전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파도가 직접 발전기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쳤을 때 이 물의 흐름에 의해 공기가 압축과 팽창이 반복되면서 발전기를 돌리는 것이 파력 발전입니다. 역시나 발전기 돌려줘야 되겠죠. 지열 발전은 잘 알고 있겠지만 지구 내부의 여러 가지 방사성 분기열 등등 내부의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한다? 발전기 돌리는 것이 지열 발전. 요즘 뭐 바이오매스라고 해가지고 연료를 발효시키거나 하는 과정에서 열이 나올 거고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열이 나오면 역시나 터빈 돌리고 발전기 돌려서 전기 에너지 얻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폐기물 같은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냥 버려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소각해가지고 소각하면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발전 방식의 장단점이 다들 있을 텐데 먼저 여기 연료전지라는 거 나오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대표적인 게 나오는데 연료전지는 어떤 걸 이용하는 거냐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연료전지는 좀 이따 문제도 보겠지만 산화 과정과 환원 과정을 그러니까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산화 환원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전자를 잃고 전자를 얻는 거죠. 그러면 이 산화 환원 과정에서 뭐가 생긴다? 바로 전자의 이동이 생깁니다. 아까 태양광 발전도 광전 효과로 전자가 이동하면 전류가 생긴다. 전기 에너지 만들어낸다. 뭐가 필요 없다? 발전기가 필요하지 않다. 마찬가지입니다. 연료전지도 직접적인 전자의 이동이 전류를 흘려주기 때문에 장점 중에 하나가 뭐가 필요하지 않다? 특징 중에 하나죠. 발전기가 필요하지 않다. 태양광 발전과 연료전지는 발전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대표적인 연료전지가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은 이 대표적인 연료전지가 수소와 산소 사이에 전자를 주고받아서 생성물로서 물을 만들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효율이 그나마 조금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런데 이 문제가 수소가 연료이다 보니까 수소는 반응성이 매우 크고 폭발성이 크잖아요. 저장하거나 확보하는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태양광 발전 마찬가지 연료전지와 동일하게 발전기가 필요하지 않고요. 오염물질 없고 건물 외벽이나 옥상에 설치해서 충분히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예측이 안 됩니다. 왜? 계절과 날씨에 따라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이죠. 밤이라든지 비가 올 땐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규모 발전하기에는 이 집진판이라고 하죠. 이 태양광을 모으는 판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은 있다. 됐나요? 그 다음 풍력 발전의 장점은 생산 단가가 저렴하죠. 그냥 바람 부는 방향을 보고 프로펠러 하나 설치해 놓으면 되잖아요. 바람개비 하나 설치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설치도 간단하고 기간도 짧긴 한데 일단 바람 많이 불어야 되죠. 그리고 사람이 일상생활 하는 곳에다가 그 거대한 바람개비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도 제한적이죠. 그래서 보통 영덕 같은데 바닷가 지역
특정하고 넓고 바람 많이 부는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우리가 이 발전량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날씨나 기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발전량을 예측할 수 없다. 그런 게 이제 단점이 되는 겁니다. 소음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조력 발전은 꽤나 대량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밀물과 썰문, 조수 간만의 차가 뭐 정해져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기라든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습니까? 조수 간만차라든지 밀물과 썰물의 시간 거의 뭐 12시간 한 20분 간격입니까? 그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풍력, 태양광과 다르게 예측 가능하다. 이게 장점이겠죠. 근데 이 조력 발전을 하려면 소규모로 힘듭니다. 굉장히 대규모의 건설이 필요합니다. 조력 발전소를 건설해가지고 거기서 뭐 한다?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줘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아무래도 대규모 설치를 하다 보니까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잠깐 했었는데 파력 발전의 경우에는 이 조력 발전과 다르게 굉장히 소규모로 조금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파제 만들듯이 파력 발전은 조금 소규모로 만들어서 조금씩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반면 조력 발전은 굉장히 등치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이오 에너지는 당연히 이제 화석 연료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장점이 되는데 이 원료가 되는 식물 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면적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쓰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상용화되기 조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환경 문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지만 환경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도시라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에너지를 좀 덜 쓰고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핵융합도 이제 독자적으로 뭐 한국형 핵융합 연구장치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뭐 정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1번.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태양광 발전은 반도체로 만든 태양 전자판을 이용한 발전 방식이다. 맞는 이야기고요. 우리 반도체 배웠지만은 P형 반도체 있죠? P형 반도체와 또 무슨 반도체가 있죠? N형 반도체가 있잖아요. 사실상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으면 이 P와 N을 접합시켜 놓고요. 여기다가 뭐 합니까? 빛을 쪼여가지고 전자가 이동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은 이루어집니다. 풍력 발전은 운동을 전기로 발전하는 방식,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이용된다. 한마디로 발전기가 필요하냐 하는 거니까 우리가 배운 연료전지하고 태양광 발전 말고는 발전기가 필요합니다. 맞는 얘기고요. 그럼 답 몇 번이 됩니까?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파력 발전은 파도의 운동을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며 부산물 없는 거 맞고요. 유지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1, 2, 3번 다 맞는 이야기고요. 조력 발전은 조석 현상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 맞거든요. 근데 조순의 간만의 차이가 균일하진 않습니다. 예측은 가능한 게 맞습니다. 예측은 가능하지만 조수 간만의 차는 사이클이 나름대로 있죠. 그래서 조수 간만의 차가 일정하진 않다. 답은 4번이 되고요. 연료전지는 기존의 연료 연소 방식의 발전보다는 효율이 높다. 발전기도 필요 없고 물 끓이고 하는 과정이 없거든요. 오염물질과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 몇 번이다?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 가와나는 조력발전과 파력발전이다. 이게 지금 조력발전이죠. 그래서 밀물과 썰물 때 물의 흐름이 생기니까 뭐 합니까? 이제 조력 발전을 만들어내고요. 지금은 아마 인천에 시화호라고 인공호수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대규모의 조력 발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파력 발전인데 파도가 치면 물의 흐름이 생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공기가 압축과 팽창이 되면서 뭐 해줍니까? 바로 터빈과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입니다. 기억. 발전량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조력 발전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파력 발전은 전혀 예측이 힘듭니다. 날씨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자원의 고관념량 둘 다 고관념이 없는 건 맞고요. 자, 전기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이다. 파력 발전. 선생님, 파도가 태양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기온 차이와 기압 차이가 생기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거죠. 기상현상, 파도 치는 거, 그 다음에 바람 부는 거 전부 다 근본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이 조력 발전의 경우에는 아까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니라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뭡니까? 밀물과 썰물이기 때문에 가의 근본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양 에너지라는 건 말 그대로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빛, 열 에너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가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소, 산소, 연료전지죠. 자, 지금 보면 여기다 뭘 공급하고 있죠? 수소를 공급하고 있죠. 자, 오른쪽에는 뭘 공급하고 있습니까? 산소를 공급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수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 두 개를 잃고 수소 H2니까 이렇게 이온이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뭐 두 개, 한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소가 전자를 잃고 수소 양이온과 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자, 요 수소 이온의 경우에는 뭐를 통해서 이동한다? 전해질을 통해서 수소 이온은 산소 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만들어진 요 전자는 뭐를 타고 이동합니까? 이렇게 도선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기억합시다. 전자는 뭘 타고 이동한다? 도선을 타고 이동한다. 그러면은 전자가 수소 쪽에서 산소 쪽으로 가고 있으니 수소 쪽이 마이너스 극이고요. 산소 쪽이 플러스 극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수소가 잃어버린 전자는, 즉 수소가 전자를 원활하게 잃어버리려면 누군가가 전자를 받아줘야 되는데 바로 산소가 뭐하고 뭐를 받는 겁니까? H 플러스 이온과 전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최종적으로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마이너스 극에 수소를 넣고 오른쪽 플러스 극에 산소를 넣었더니 뭐가 이동한다? 전자가 이동을 하고 전류가 흐른다.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발전기가 필요하지 않다. 플러스 극에서 산소가 전자를 뭐 하고 있다? 얻고 있다. 틀렸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가 전자를 잃어서 전자 잃는 걸 산화라고 한다. 전자는 전해질 아니죠. 전자는 뭘 타고 이동한다? 도선 타고 이동한다. 그러면 전해질을 통해 이동하는 건 뭐다? 바로 수소 양이온이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된다. 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